예, 다음 이슈 알아볼까요? 네. 설 연휴 전국 강타한 눈 피해. 교수님 이번에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저는 예. 저희 이제 부모님 예. 연로하신 부모님 뵈러 설 때 갔는데요. 예. 제가 사는 서울 지역은 눈이 잘 안 왔어요. 네. 그런데 저희 부모님 수원 사시는데 예. 그쪽만 갔더니 그냥 눈이 엄청 그쵸. 예, 경기 거기는 남부 지역. 완전히 이제 예. 폭설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춘천을 먼저 갔다가 지금 서울 다시 잠깐 왔다가 그다음에 기차를 타고 전남 광주에 갔었어요. 근데 정말 전국 곳곳에서 눈을 진짜 음. 지겹게 봤습니다. 왜냐면 한 27일 한 밤 12시쯤에 제가 춘천에서 서울로 출발하는데 오는 동안 좀씩 눈이 시작되더니 경기도 한 가평쯤 오니까 거의 눈 보라가 치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제 서울에서도 눈이 약간 내렸는데 자, 그다음 날 아침에 28일에 설 전날에 광주행 KTX 탔는데요. 가는데 기차가 조금씩 느려요. 느려지더니 정말 핸드폰에서 뉴스 속보가 뜨면서 제가 탄 기차가 그 폭설로 지연 운행되고 있다. 이렇게 속보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주도 정말 눈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아, 전국 곳곳에 정말 눈이 많이 온 거를 폭설을 그대로 경험한 그런 설 그래요. 연휴였습니다. 예. 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이렇게 해서 그 좀 피해도 아무래도 기자시니까 네. 그 지금 눈 많이 온 곳에 지역의 피해도 꽤 있었나 보죠. 예,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전국 각지에서 지금 눈 피해 소식이 아주 많이 전해졌어요. 전북 지역에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최대 40cm가량의 폭설이 쏟아져서 농축산 시설, 가축,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축사 15개 동이 무너지면서 오리, 젖소 이런 가축 7,500여 마리가 긴급히 이동 조치된 사례도 있었고요. 진안에서는 블루베리 시설 하우스가 무너져서 0.1헥타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스키장으로 유명한 무주에는 1시간에 최대 4cm까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진짜 강한 눈보라가 쏟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45cm 이상 눈이 쌓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강원도도 볼게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설 전날에 이제 눈이 30cm 이상 쌓일 정도로 내렸는데 영월에서는 이제 승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갓길 옆으로 추락하는 그런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도로에서 차량 5대가 한 40분 넘게 눈길에 고립됐다가 구조되는 그런 뉴스도 나왔고요. 트럭이 3m 아래로 추락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는 무려 10중 추돌 사고가 나서 9명이 부상해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도 한 60cm 이상 쌓였다고 하고요. 어마어마했네요. 그렇죠. 충북 진천도 50cm. 네, 진짜 폭설이었습니다. 서울도 눈이 꽤 많이 왔어요. 적설량이 한 15cm 이상이었고 안성, 인천, 평택, 수원 마찬가지로 이런 경기 남부 지역도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좀 길게 잡으면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소방활동 실적이 6만 4,800여 건에 달한다고 해요. 작년 같은 기간이 한 4만 3,500건 정도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49%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추위와 눈 피해로 전국 곳곳에서 그만큼 아찔한 순간이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거의 영남권을 제외하고는 연휴 동안에 거의 전국에 눈이 많이 왔다. 네. 강원도, 경기 남부, 충청권, 전라, 제주 이 폭설이 아주 심했어요. 예, 정확히 짚으셨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화면 잠시 보시면요. 기상청이 이게 27일 밤에 발표한 특보입니다. 전남, 순천, 장흥, 강진에는 대설주의보를 발표하고 기존에 이제 주의보 내린 평택, 안성, 아산, 음성 이런 데는 대설경보로 격상한 내용이에요. 근데 27일 밤 11시 이후에 지금 특보 발효 현황을 보면은 특보 발효 현황을 오른쪽에 보시면 대설을 의미하는 이 핑크색 이게 강원 지역에서부터 경기 중부 서울, 경기 남부 충청, 전라 남북, 제주도까지 이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유가 바로 서해안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 작년 11월 폭설 때 원인으로 서해안 해기차, 그러니까 해수와 대기의 온도 차이 짚어본 그럼요. 적 있었잖아요. 올해 유난히 높아진 이 서해 해수면의 온도. 이게 이번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자, 겨울철 영하의 찬 공기가 다가와서 이 올해 좀 높았던 서해 해수면 온도와 만나게 되면 강력한 눈구름대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설 연휴에 서해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좀 다소 높았대요. 그래서 서해상 해기차가 무려 20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구름대가 되게 발달하는 그런 많이 발달하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결국 우리 최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작년 11월에 이 수도권에 어마어마했던 예, 폭설 무서웠죠. 예. 결국 그때의 그 이유와 네. 동일하다. 이게 결국은 또 기후변화다. 네. 글로 또 귀결이 되네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전 지구적으로 온난화에 따른 기온 변동성이 또 심화하고 있잖아요. 뭐 지구 온난화로 북극 해빙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트 기류도 또 약해지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지금 한겨울에 중위도 지방까지 내려오게 된 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한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잖아요. 여름에는 너무 뜨겁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만나서 강한 눈구름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상 기후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금 목요일까지 호남 지역에 최대 20cm 이상의 눈이 예보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해안형 대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기후 피해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정부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정부가 이번 연휴 열흘 정도 앞두고요. 폭설,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취약시설물 안정성 관리 실태 점검하고요. 안전신문고 운영에서 좀 신고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그리고 극단적 기상현상 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5대 위험 요인, 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 이런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도 좀 홍보를 했고요. 건축물 설계 기준에서 폭설 빈도와 습설 양상을 고려해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습설이라고 말씀드린 게 올겨울 눈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눈은 두세 배 무겁습니다.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내리면 건물 붕괴 등 많은 피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릴 때는 예. 이런 눈이 좋았어요. 잘 뭉쳐져서. 예, 눈사람 만들기 좋은 눈사람 만들기 눈이에요. 좋았는데 예. 이제는 이런 것들이 피해로 다가오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노후된 축사, 비닐하우스 맞아요. 이런 데는 정말 비상이라고 해요. 보강시설 강화하고 예보랑 재난문자 발송도 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대책 내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따른 재난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그래서 국민들도 안전에 대한 인식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극단적 그런 기후 현상이 일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위험 요소를 좀 점검하고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밝혔습니다. 사실 인류가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탄소를 배출을 줄인다, 완화죠. 또 하나는 적응해 살아가는 겁니다. 예. 이게 전형적인 이런 폭설에 대비한 적응 정책이 정말 국가적으로 또 지역 단위에서 또 심지어 개인 단위에서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굉장히 주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